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을 원정에서 이기며 홈에서의 패배에 대한 따가운 갚음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았던 이반 토니가 다시 골을 넣었고 중앙 미드필더인 뇌르고르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승점을 추가로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레길로는 측면 수비를 맡았고 무파이의 컨디션도 꾸준했습니다. 고도스와 위사 등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도 팀에 복귀했습니다. 리버풀, 벌리는 1위를 유지하며 맨시티와 아스날 등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아스날에 패배한 후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살라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클롭이 새로 투입한 다윈 누네스, 조타, 디아스의 세 톱은 모두 골을 기록하며 맥알리스터의 중원 지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홍 박사 의견 접전을 예상합니다. 브렌트포드가 리그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클롭이 이번 시즌 이후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팀의 경기력이 다소 불안정합니다. 또한 홈팀은 뇌르고르와 옌센, 밥티스테 등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미드필더들이 많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에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승점 1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팅검 이들은 최근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빠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대인 뉴캐슬은 포켓 공간에서 노출을 받아 압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웨스트햄은 여전히 자사의 전략을 유지합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지라도 웨스트햄의 수비 체력은 훌륭하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드러난 강역 유지 능력의 약화는 고공을 다루는 상대편에게 큰 문제를 제공합니다. 역습을 중시하는 팀이지만 파케타가 결장한 상황에서는 주로 롱볼 전술에 의존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안토니오가 출전한다면 다르겠지만 보웨는 키가 큰 선수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팅검은 경기마다 상대편의 공격에서 헤더로 골을 많이 넣는데 이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홍 박사 의견 언더 2.5 스코어의 무승부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지공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파케타가 출전한다면 웨스트햄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는 팀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파케타가 결장한다면 웨스트햄의 공격력이 단조로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홈에서의 실점률은 매우 낮지는 않지만 압박으로 인한 공간 노출을 수비진이 기동력으로 커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플레이에서는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자주 넣는 등 뉴카슬은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본머스 이 경기는 특히 압력 중심의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점입니다. 그러나 솔랑케는 최근에는 공격적인 면에서 게임에 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압박 전에 패스를 수행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의 방어는 매우 불안정하며 패배 경기에서도 방어 면에서 주로 활약했습니다. 홍 박사 의견 오버 TO 스코어의 경기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도 홈에서의 약점인 포켓 공간 허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강세를 보이며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트피스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상대팀 본머스는 EPL에서 세트피스로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벌리는 실리적인 스타일을 채택하여 리버풀을 상대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상대의 지속적인 전방 압박에 대응하여 수비진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비진의 불안감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콜레어소의 부상과 오도베르도가 혼자서 체급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스날 휴식기 이후에는 상대의 압박을 분쇄하고 빠르게 전환하여 패스를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진첸코가 결장한 상황에서도 웨스트햄이 6골을 넣고 상대를 대파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첸코가 없어도 기비오르가 출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리에오 수비력이 조해운 기비오레우가 선발로 나와 번리에 세우면 공략을 제어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홍 박사 의견, 아스날이 핸디캡 승리를 노리는 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첸코가 결장한 상황에서도 아스날은 공격적인 빌드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번리의 측면을 봉쇄하기 위해 수비력이 뛰어난 키비오르가 선발로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트넘, 울버햄튼의 상황은 분명히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토트넘이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압박과 공격 라인의 조절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울버햄튼은 현재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이 두 경기는 모두 울버햄튼이 홈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버햄튼은 최근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중앙에서의 전술 전개에 능한 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브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원정에서의 불안감도 서서히 극복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첼시와의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울버햄튼이 명확한 유세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레미나를 중심으로 한 중앙 압박과 쿤야, 황희찬, 네투로 이어지는 3톱의 역할 분담 및 공격의 빠른 진행력이 뚜렷합니다. 또한 토트넘의 고공격, 라인도 울버햄튼의 공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홍 박사 의견, 이는 점수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 대해 연패를 기록하며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울버햄튼의 원정 경기 성적은 최근 몇 년간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두 팀의 공격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변화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풀럼, 히메네즈가 결장하여 걱정이 되었지만 무니즈가 2골을 넣어 본머스를 이겼습니다.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상당한 취약성을 드러냈는데 특히 높은 라인을 취하는 플레이에 대한 수비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톤빌라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하며 최근 이러한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풀럼은 공격적으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특징은 고압력 라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교한 오프사이드 라인으로 이러한 위험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2대3으로 패한 이후 오프사이드 라인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빌라의 퇴조는 디누의 은퇴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 박사 의견, 가장 많은 골이 네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배당금을 목표로 한다면 무승부가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풀럼은 아스톤 빌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아스톤 빌라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커버하는 오프사이드 라인에 대한 불안은 데이노가 돌아올 때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풀럼은 수비적인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